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장 3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조정 출발하는 글로벌 증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증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모두 다 마이너스권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주 초반에는 이러했는데 이것이 슬슬 해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증시도 박스권 상단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또 약간은 추세적으로 우하향할 것인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오늘 경제방송에서 많이 접하셨을 내용입니다. 일단 주말간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죠.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저는 큰 문제로 판단하기는 아직 좀 섣부르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최고 단계에서 이미 하락을 시켜놨던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피치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이미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좀 오래 버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추세적인 그럼 앞으로의 조정을 만들어낼 것이냐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단기적인 이 변동성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의 원인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안정화돼야 되는 국채가 많이 지금 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1% 넘는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봐야 되는 게 글로벌 시장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지점,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그럼 이게 우리 지금 최근 주도주 영역에서 보면은 많은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종목들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코멘트 드렸던 게 어닝이 잘 나왔던 종목들의 세론이 진행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실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ADR 기준으로 보면 과열권에 있었고 수치상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 15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중에 제일 높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단기 초 과열권이었다라는 얘기고, 조정을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의 섹터들이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챙겨두시는 형태로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서 비중이라도 좀 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조정장에 어떤 형태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러프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챙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좀 보셔야 되는 순간들이고, 또 지금의 조정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 주겠지만 글로벌의 조정이랑 같이 겹쳐진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대외 의존성, 증시의 대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미국 조정이 나오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라면은 현금을 오늘 써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기다려야 되는 영역으로 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을 만들어 줄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높고, 하락 종목수가 높은 와중에 급등하는 애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의 특이점은 급등하는 애들은 대부분 신규주거나 스펙주거나 또는 중소형 테마주들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애들 보면은 니파 바이러스 해가지고 전염병 1등급의 메르스나 과거에 이제 사스처럼 질병이 하나 도출이 됐죠. 특히나 동남아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젠텍이나 셀리드, 랩지노믹스 같이 중소형 진단키트 종목들, 진단 시약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의 변동폭이 단기적으로 2, 3거래일 정도 진행된다라는 걸 예상해 본다라면 니파 바이러스 관련 진단키트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급등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즌처럼 대표적인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챙기시는 영역으로 두시되 신규 진입은 두지 않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로 6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세인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장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좀 봐야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증시의 안정도는 결국 채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채권 시장의 안정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첫 번째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의 논리로 지금 신규 접근은 아니고 오히려 시세에 하루 이틀 정도 분출된다면 그때는 좀 챙기는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대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선 가시권 시장 영향 증가해 주셨어요. 이제 2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이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펼쳐지면서 확실히 지금이 이 대선 레이스의 정점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장이 조정받기 때문에 한번이들은 또 이런 대선 테마주들로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 이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과하게 쏠려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짚어드린 내용도 있는데 신재생 중에서 한화솔루션이라든지 또 국내에서 점유율을 좀 잡고 있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중에서도 좋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끌고 가볼 법하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고 거의 사실상 이제 넥스트로이드에서 상한가 가서 닫힌 다음에 쭉 올라가고 있는 대명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형태상 극대화 국면에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신재생의 랠리가 이 대선을 토대로 해서 좀 극대화되고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저는 좀 과한 좀 밀집도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퍼스트 솔라 같이 글로벌의 태양광 기업들이 랠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랑 유사한 시기에 같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여기에는 미국에서 뭐 IRA 법안의 수정이 태양광하는 기업들한테는 수혜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이 문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솔루션 같은 퍼스트솔라 같은 기업들은 급등했다가 상승분 일부를 조정 영향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같이 급등, 글로벌 모멘텀과 동참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어제자 대선 토론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 가장 핫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좀 급등이 랠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버슈팅이라고 일부는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오늘이야 급등세가 유지되니까 내일 오전 장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권이 있으니까요. 내일 오전 정도의 일부 비중이라도 매도하고 가는 게 좀 더 좋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단위에서 우리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랠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 증시에서만 어떤 정책 단위의 수혜 이런 걸로 랠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글로벌에서의 스탠스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스탠스가 맞아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스탠스로 상승이 이어질 때 최근으로 보면 방산과 비슷한 거였거든요. 글로벌 방산이 잘 가니까 우리 방산도 따라서 올라가는 결국에는 한화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실적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받는 영역까지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모멘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태양광은 글로벌에서 좀 쉬어간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슈팅이 어느 정도 테마색이 진하게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수익 극대화 이후에는 매도 조율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내일 오전장부터는 매도가 좀 필요한 형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얘기 드려야 될 게 지금 원전 얘기도 대선에서 같이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원전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작년에 우리 토마토 TV의 대작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때만 해도 당시에 민주당 스탠스는 굉장히 원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글로벌 스탠스가 바뀌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덴마크를 포함해서 벨기에 같이 친환경 그리고 탈원전을 열심히 주장했던 국가들조차도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원전이 글로벌에서 새로운 스탠다드가 되는 거는 정해져 있는 형태이고 우리나라로 보자라면은 결국 우리는 원전을 수출할 수도 있는 주요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제가 라스트 찬스에서 드렸던 BHI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조율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신규 진입은 가능한가요라고 봤을 때는 이제 신규 진입은 좀 늦었다라고도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전 또한 주요 노이즈들이 존재하고 있죠.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좀 늦어진다라는 지점. 또 글로벌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은 순탄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노이즈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조정이 나오면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 제가 작년에 보면 작년 초에 조선주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을 때 올라가는 말에 탑승하지 말고 조정 어차피 나오니까 사셔도 된다라는 지점. 그 당시에 조선주들 조정 나올 때 사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원전도 저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이 이제 가시권에 있다 보니까 정책주들도 트레이딩이 많이 진행할 수 있게끔 급등 급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AI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들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아직 많이 남았죠. 뭐 많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선의 정책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들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주는 아마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그래서 이번 시즌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 대목이다 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면은 좋은 성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이 짧은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정책주들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아직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 알려주시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포인트 보고 계실지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조정 관심 업종입니다. 좀 전에도 잘 가는 종목군들은 챙겼다가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섹터를 콕콕 집어서 몇 개를 준비를 해주셨죠. 하나씩 조정 시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알려주세요. 네, 뭐 시간상 제가 뭐 전 섹터를 좀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개 정도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산업재 중에서도 최근에 좋았던 조선방산을 이야기 드리자라면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5%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직 뭐 많이 내려온 건 아니죠. 한화에어로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다가 또 회복세 있는데 사실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가치로 환산을 해도 굉장히 좀 비싸죠.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덧붙여서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막 7%, 8%씩 내려가는 애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방산 별로 안 빠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방산주들이 내려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고 또 시장이 이번 조정 사이클을 거치면 한번 색깔이 또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건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밤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방산주들의 움직임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조정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랬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주면은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은 과감하게 또 잡아도 된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들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권마다 전략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예 하단에서 좀 잡고 막 1년 이상 가져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조정 별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고가권 라인에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자리에서 좀 잘못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하는 구간에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비중이라든지 이런 조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있냐면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들 보면은 물론 저가 대비해서 많이 반등이 나왔지만 고가권 대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지 않으려면 단가, 평단 관리라든지 비중 관리를 잘 선택해야 되는 업종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방산주는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고점 피크아웃 나오고 나서 조정 나온다라면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고요. 이건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보면은 지금 한화조선이 좀 많이 비싸요. 얘네가 실적이 HD 현대그룹주들에 비해서 좀 늦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대우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좀 악재 수주라고 할까요? 좀 싸게 들어왔던 수주가 많은 양을 파일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감안해도 한화그룹주들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화오션이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미포도 이제 중형선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온다라면은 HD 현대그룹주 위주로 좀 보시는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산조선은 올해도 지속 관심 중에 하나이고 또 가격 메리트를 준다라면은 과감하게 사도 되는 영역으로 또다시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번에 어닝이 좋았던 피부 미용 화장품입니다. APR부터 시작해서 VT라든지 실리콘2. 사실 실리콘2는 좀 내려와 주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별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좀 보게 되면은 최근 실적 좋았던 애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엔터주라든지 비슷한 관점입니다. 보면은 얘네들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게, 와, 이거 뭐야, 시장 빠지는데 얘네 안 내려오네 하고 위에서 따라 들어가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나 지금 APR, VT, 뭐 실리콘도 실적 좋아지고 있는 것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얘네 안 빠진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순환해서 또 상승 사이클에서도 A 올라갔다 B 올라갔다 C 올라갔다 섹터 사이에서 순환매 나오듯이 지금 조정권에서도 오늘은 예를 들어
A라는 섹터가 빠졌으면 내일은 B라는 섹터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단기 변동폭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권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저는 바이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좋았던 게 D&D 파마텍, 제가 추천주로도 드렸던 이쪽부터 해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글로벌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건 D&D 파마텍이랑 펩트론이에요.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노보노디스크 향으로 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벤티지랩도 결국 내려올 것 같지 않았지만 많이 꺾여서 많이 내려왔죠.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질 거예요. 근데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 글로벌과 임상을 같이 하거나 기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기회로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워낙 퍼포먼스 좋고 기대감 좋은 상태고 일정상으로 봐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정이 노출되고 일정 당일에 되면 세론이 나오는 바이오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둘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정이 출발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나서 3포인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와야 돼요. 그러면 화수목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애들 가격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잘 담아두시는 전략을 하면은 단기 수익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형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해서 조금 조용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휴젤부터 해서 피부 미용 바이오 있죠. 톡신 관련 기업들,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이쪽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 되면서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조정폭 나오는 거 보고 이쪽은 저는 계속 좋을 걸로 보거든요. 특히나 어닝 시즌 보면은 주목도가 높았던 게 피부 미용 기기 쪽이 좋았지 이 피부 미용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퍼포먼스나 기대감 대비해서 사실 시장 안에서 주목도를 많이 못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음 순서의 주도 영역을 얘네들이 또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코멘트 드리고 현금 조절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영역으로 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로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이오 USA 행사라든지 아스코 기대감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30일부터 해서 아스코 출발합니다. 그러면 주요 키워드들이 있죠. 비만은 제가 설명드렸고 ADC나 또 이중항체라든지 항암 관련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루두루 좀 봐주셨는데 여기에서 조정 시 관심을 가질 섹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가던 종목군들 조정받았을 때 접근해 본다면은 당분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여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네요. 그리고요, 김근우 전문가님 요즘 워낙에 또 추천주들 성적이 좋아가지고 전문가님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오늘도 진행합니다. 매주 월수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통해서 오후 4시에 사실 제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조정 나올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과열권에서부터 좀 챙겨나가셔라라는 코멘트도 같이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업종들 이제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제가 섹터 한 2-3개 정도 봐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빠지면은 사야 될 애들 또 챙겨야 될 애들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 다 다룬 이런 섹터들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꼼꼼하게 좀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